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뽑자고 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최선을 뽑자. 그 고르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고를 수 있는 대상의 수준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니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그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어떤 마음으로 뽑느냐. 최고를 뽑는다. 원래 이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그런 국민의 뜻이었고 그런 정치였습니다. 그래, 최선을 뽑는다. 그리고 테이블에 올라오는 그 자체도 좀 우량 대상이 올라오게 하자. 국민 모두의 수준이 어느 선을 유지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최선에서 차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선 가운데 최선, 차선이라는 것은 선보다 좀 못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선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게 그 차선을 고르는 명분, 그게 뭐냐? 그 옆에 차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차악은 이제 악이 있다. 차악이 아주 극악은 아닌데 일단 차선이 선보다 떨어지고 차악은 악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과 차악이 있을 때 차선을 고른다. 상당히 추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차선조차 없다. 그러면 이제 차악을 골라야 되는데 핑계가 뭐냐? 차악을 고르고 버리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이기 때문에 차악을 고른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악을 고릅니다. 어떻게 악을 고를 수 있는가? 명분은 또 있습니다. 악 옆에는 최악이 있다. 극악이 있다. 그래서 그나마 악이 낫다. 항상 비교한 다음에 이게 좀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선을 고르다가 차선을 고르다가 차악을 고르다가 이제 악을 고르다가, 그런데 이 각각은 다 자신들의 선택이 합리적이다.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수긍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모든 각각의 요구는 유권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너는 최선이어야 해. 그랬다가 너는 악이어야 해. 왜? 최악보다 나은. 자, 이렇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최선이어야 한다고 말을 할 때는 지금처럼 최악보다 낫다, 차선보다 낫다가 아닙니다. 최선이어서 되는 겁니다. 자, 이 최선을 요구하는 국민은 가령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에게 티끌만한 흠도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 너는 그래도 아유, 흙이 이렇게 묻었구나. 쟤보다 좀 덜 묻었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당당하고 준엄한 국민인 겁니다.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냥 원칙인 겁니다. 원칙을 제시하는 국민은 강하고 당당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러다가 비교 우위를 선택하는 국민으로 추락해 갑니다. 그때부터 국민은 무엇이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이 아니라 그 후보자, 그 정치인에게 어디 좀 밖에 자랑할 게 없을지 샅샅이 뒤지고 거기에 금도금까지 입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치권이다. 물론 이런 유권자가 이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반무의식 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정치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큰 골격입니다. 이런 최선으로 뽑히지 않은 정치, 거기는 원칙을 제시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그런 엄청난 것을, 굉장한 것을 요구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반격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원칙이 앞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게 옳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했지만 옳은 것에 눈감은 정치권, 옳은 것이 존재하면 쓰린 불안한 정치권, 이게 계속되면서 무엇이 옳다는 앞으로 저곳으로 가는 게 번영의 길이다 하는 이야기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놓을 수 없는 거다. 지금 보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다루는 주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두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남의 손에 뚝 떨어져 나갈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담당하는 현 정권에 뼈아픈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정권은 리걸마인드 연구소를 될 수 있으면 마주보고 싶지 않은 무서운 날카로운 가시처럼 침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급한 순간에 지적을 해주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제대로 된 길로 돌아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음 문제입니다.
뭐 직접 답을 구해서 이렇게 갈 정도로 현명한 자들이 아니고 애초에 그러기에는 온통 오물이 묻어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너무나 그것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도처에 있는 이 함정과 덫과 그리고 나라가 기우뚱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지적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몸부림을 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을 모면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이 정도로 비관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정치라는 게 있을 때 일반 국민은 뭐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좀 없는 이 절대 다수가 있고 그보다는 정치권에 바짝 다가와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국민은 정치에 활성화가 된 정치 센서가 좀 있는, 느끼는 게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이 다수의 국민은 정치의 불활성 상태. 이들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단지 인생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이들 다 투표하니까. 이렇게 정치적 국민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각종 뭐 시민단체라든지 정치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뭐였느냐? 최선을 뽑는 정치 시대에는 이들이 최선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의 그 불활성 상태의 국민하고 이들이 차등이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선을 뽑는 시대에 왔을 때는 차선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악을 지키게 되고 또 악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들은 활성화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치적 기질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악이 최악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지키는가? 악을 지킵니다. 악을 지키는 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언제 심각해졌느냐 하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아주 이게 색깔이 분명해졌습니다. 좌파 시민단체가 전부 문재인 씨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 씨하고 한 팀이 됐다. 그래 이들을 문빠라고 합시다. 문빠라고 하는 게 한번 형성이 되고 나니까 특이한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아직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문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문빠를 척결하는 게 첫 번째 과업이 될 겁니다. 문빠 척결을 못하면 그는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석열이 선이요 세상의 원칙이라고 믿는
윤바가 있다고 했을 때 문바는 윤바보다 이재명에게 더 적대적이다. 이런 겁니다. 이 빠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이걸 모토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파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부류는 전부 윤석열에게 넘어갔고 윤석열과 한 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바는 문바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러면서 이쪽은 윤석열이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강력하게. 현직 대통령이 당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겠다고 하면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정당은 물론이고 그쪽에 있는 우파 시민단체 이쪽은 운전대가 없습니다. 전부 윤석열에게 넘겨줘서 윤석열이 쥐고 있다. 바로 이런 진영 대 진영의 대결 상태인데 묘하게도 이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진영이 아니고 윤바와 문바라는 진영으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바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잡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고 문바들이 제대로 자기네가 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진영의 대결 상태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이라기보다 약한 색깔의 이재명과 강한 색깔의 문바, 이것과 윤바가 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진영 대결 상태에서는 원칙이 없습니다. 비교 우위 원칙, 이런 룰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과 우리 편 아닌 것이 있을 때 우리 편 아닌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악을 지키고 악을 뽑고 최악이 아닌 것에 안심하면서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진영 대결이 분명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최악을 지키고 최악을 밀게 된다. 이런 면에서 가령 이재명이 최악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될 거라고 안심을 하고 있다면 이재명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가령 그가 최악이라고 한다면. 왜냐? 여기에서 나오는 논리가 이겁니다. 자, 최악이면 그러면 다른 건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악은 우리 편이고 다른 건 우리 편이 아니다. 자신만만하게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편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윤바 쪽에는 윤바의 세상은 윤석열이 천하통일을 했다. 문바 쪽에는 아직 싸움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바가 득의양양할 것이냐?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용산이라고 해봅시다. 용산 하면은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자, 이런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법치국가에서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래, 이 용산이 있다고 했을 때, 문바가 있고, 윤바가 있고, 윤바가 보수는 아닌데, 보수하고 지금 선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쪽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보수라는 세계에서 윤석열과 다른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윤빠가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야 하면서, 그래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그 블로그처럼 그걸 이용을 하고 지적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가? 뭐 이미 대통령 됐는데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돈 좀 쓰자. 그 특별재난구역 그냥 한 10개 해버려. 뭐 이런 식입니다. 노조 그거 하나 만들지 뭐. MZ노조. 지금 보이는 게 윤석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결국은 저 문바가, 이재명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한판 붙을 텐데, 아니면 누군지 모르는 새로운 세력, 젊은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노련한 그런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세력이 나타난다면 어쨌든 싸워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전을 해야 된다. 선거제도가 이게 세습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해야만 한다.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는, 윤빠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윤석열 자신의 능력, 윤석열 자신의 정보, 이것만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다 죽었으니까. 지금 흔히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둘러보면 큼직한 언론사들도 윤반지, 문반지로 아예 그냥 갈라서 버렸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거의 없다.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뭐 대표적인 유튜브라든지 하는데 보면 윤바 측, 보수 측에서 자기 목소리 내는 데는 이제 전멸했습니다. 그저 용산의 소리를 틀 뿐입니다. 몸 바쳐가면서. 물론 그들의 앞날은 하루살이 목숨과 같은 거다. 지금 용산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그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벗어난 그들 자신의 명령으로 거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심판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가령 김건희 씨의 명령에, 지시에 따라서 어떤 그 임무 수행을 한다면 김건희 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까지 입증 자료를 전부 챙겨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 가서, 그리고 전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 채취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앞잡이 노릇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들 보았을 겁니다. 보수 쪽에서는 앞잡이 열심히 하고 영예로워 보이는 저 사람들은 뭔가 나중에 대우를 받겠지 했던 사람들 다 감옥에 갔습니다. 용산도 같은 길을 갈 것이고 더 처참한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예측하고 있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깡통이다. 김건희 씨가 좀 몰상식하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선을, 그 범주를 아예 짐작도 못하는 그런 쪽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 자기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싸울 것이고 이들이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잠룡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다 윤빠 아니면 문빠, 이재명빠 이럴 겁니다. 저쪽까지 하면. 그들이 윤빠라는 이야기는 윤석열보다 저 밑에 하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윤석열을 넘어서는 능력이나 정보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최고인 것입니다. 윤석열 한 가지로 통일이 돼 있다. 윤석열 아니라 김건희라도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보수 쪽의 지금 구도라고 한다면 윤빠로 천하통일을 한 보수는 대가 끊겼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 때는 없다. 윤석열 말고 김건희가 나가지 이거 안드로메다라고 하니까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자는 총체로서의 국민이다.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국민이고 이미 활성화된, 정치에 활성화된 국민이 정치권화 돼버렸다면 정치의 불활성 상태인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정치적이지 않은 국민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 스피커를 설치를 한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결국은 정치를 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고 오늘날 국민의 삶이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터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고 해서 다 품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다수가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일정 수준이 된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활동을 이게 막연히 밖에서 흐르는 개천의 수질이 좋아지기를 이렇게 막연히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급하게 이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현명해지고 말없던 국민들이 다시 정치에 뛰어들으라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어차피 투표도 하니까 이런 국민이 돼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청년 세대 그 입에 떡을 하나 넣어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나는 일생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나의 재능을 그걸 발휘해서 세상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기쁨도, 그리고 나 자신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풍조로 새롭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교양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시급하다. 막연히 좋아지면 되겠지가 아니고 당장 안 하면 죽을 듯이 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정치 상황이 이렇고 자유민주주의는 건재하고 우리의 국민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던가, 이게 땅에 발을 딛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좀 더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게 돼야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흔히 성형이니 화장이니 근육을 약을 먹으면서 키우는 것이라느니 조명빨,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세상은 실제하고 사실은 곳곳에 사실이 존재한다. 단지 당신들만, 무엇인가에 홀려있는 당신들만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그리고 보다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것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같이 그 길로 가자고 권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